안녕하세요. 파이썬을 사랑하는 개발자 윤수진입니다. 라프텔에서 파이썬 장고를 쓰고 있고 이제 막 경력이 1년 넘은 아직은 배울 게 무궁무진한 개발자입니다. 제가 파이썬과 장고를 쓰면서 임포트 에러 때문에 날린 시간을 되돌리면 지금보다 좀 더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포트 에러와 싸우며 알게 된 것들 중 일부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포트가 돌아가는 방식을 살펴보고 에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장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파이썬을 처음 배우던 시절에 프린트문으로 헬로 월드를 찍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에 너무 재미 들린 나머지 코드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게 생겼는데 모듈은 파이썬으로 정의된 것이나 문장들을 포함하는 파일입니다. 반복되어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파일로 분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행복하게 파이썬으로 코딩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모듈이 많아져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가 있어서 관련된 모듈을 모아서 패키지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야호! 이제 다시 행복한 코딩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모듈과 패키지를 어떻게 끌어와서 쓸 수 있을까요? 세상에, 파이썬에는 임포트로 쉽게 다른 패키지의 모듈들을 불러와 쓸 수 있었어요. 패키지는 파일 시스템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흔히 패키지는 디렉토리, 모듈은 파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패키지와 디렉토리를 이해하는 데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모든 패키지가 모듈이지만 모든 모듈이 패키지는 아니라고 해요. 파이썬에는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파이썬 객체들이 뛰노는 공간이에요. 글로벌이 있고 글로벌은 모듈 내의 전역 범위고 지역 범위인 로컬이 있고 중첩 구조에서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클루징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내장 네임스페이스인 빌트인이 있습니다. 변수를 확인할 때는 로컬에서 논로컬 그리고 글로벌 빌트인 순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면 글로벌 영역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포트를 알아볼까요? 임포트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파인딩과 로딩. 파인더, 찾는다. 무엇을 찾을까요? 네, 임포트할 모듈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둘 만한 sys 모듈 친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sysstop 모듈이고 하나는 sysstop 패스입니다. sysstop 모듈은 임포트를 할 때 파인더가 가장 먼저 뒤지는 곳이에요. 마치 캐시와도 같죠? 키밸류 형식의 디렉토리로 되어 있어요. sysstop 패스는 파인더가 찾을 경로를 문자열 리스트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해서 무작정 어펜드를 해버리면 곤란할 수 있으니 파이썬 패스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파인더가 시스템 모듈에 임포트할 모듈이 있나 둘러보고 없으면 시스템 패스에서 둘러보는 겁니다. 파인더는 말 그대로 찾기만 할 뿐이라서 임포트할 모듈을 찾으면 파인더의 역할은 끝납니다. 파인더는 모듈에 대한 정보와 로더가 담긴 모듈 스펙을 반환합니다. 모듈 스펙 안에는 모듈 이름과 로더 등의 정보가 있고 이 로더가 일을 시작합니다. 로더는 모듈 객체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객체는 비어있죠. 이 객체를 채워주기 위해 로더가 파일을 한번 실행하면 빈 객체가 채워집니다. 모듈 객체는 임포트한 모듈의 이름으로 바인딩이 됩니다. 이름을 얼라이어스 하면 그 별칭이 붙겠죠? 아까 봤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 임포트 과정을 통해 저 모듈 객체가 글로벌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저 객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자유로워야 하는데 말이죠. 우선 무시무시한 임포트 에러를 만났을 때 우선 init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렉토리에 init 파일이 있으면 패키지가 됩니다. init 파일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임포트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init 파일에 미리 임포트를 정의해둔 경우에는 임포트문을 더 짧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ll이라는 매직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키지 내에
모듈이라는 파일에서 say hi와 hello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init 파일에서 모두 불러와서 array에 say hi만 넣고요. from 패키지 import 별을 해주고 호출을 하면 say hi만 실행되고 say hello는 정의되지 않았다며 에러가 납니다. 앞선 예제 코드에서 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import 시에 초기화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init파이에 프린트문 넣고 메인에서 import 후 실행시키면 init파이에 쓴 프린트문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번 임포트를 해도 한 번만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이미 앞에 한 번 임포트 과정을 통해 시스템 모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이런 init 파일을 이용해서 행복하게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디렉토리 구조도 만들고 init 파일에 열심히 임포트문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키티의 치즈가 치와와를 임포트를 하고 샴은 아무도 호출하지 않고요. 퍼피의 치와와가 키티의 치즈를 임포트하고 메인이 퍼피의 치와와를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의존성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단방향이죠. 근데 막상 실행을 시켜보면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서큘러 임포트래요. 서큘러 임포트? 그게 뭐죠? 서큘러 임포트란 한국어로는 순환참조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모듈이 직간접적으로 서로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왠지 자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르보로스가 생각이 나네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모듈 X에서 모듈 Y의 펑션 Y를 임포트하고 모듈 Y에서 모듈 X의 펑션 X를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호출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당연히 서큘러 임포트가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함수 내부에 임포트를 쓰면 임포트 에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임포트를 쓰면 에러가 안 나니까 내부에만 쓰면 안 될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도 내부 임포트를 종종 쓰긴 했지만 이게 잘 돌아가긴 하지만 PP8에서는 임포트문을 맨 위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릴레이티드 서드 파티 임포트, 그다음에 로컬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임포트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이걸 매번 일일이 맞추기가 귀찮다면 isolt라는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정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까 그 코드는 사이클릭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init파이에 임포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서 퍼피와 키티라는 패키지를 거치게 돼서 암묵적인 의존성이 생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파일을 모두 한 군데로 합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init 파일을 포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init 파일에 있는 임포트 문을 모두 지웁니다. init 파일에 임포트 문을 넣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 init 파일에 있는 임포트를 모두 지우고 키티와 퍼피 같은 레벨의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아래 init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큘러 임포트 에러가 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치와와가 잘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init 파일을 열심히 쓰다가 이런 에러를 맞이하고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버그를 빨리 고쳐야 해서 이유도 모른 채 일단 init 파일을 포기하고 이러고 지나갔는데요. 그때 이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입 힌트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순환 참조 문제가 생긴다면 왠지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typing.type 체킹을 사용하여 에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고를 쓰니까 장고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맞닥뜨렸는데요. 장고에서도 서큘러 임포트를 피하기 위해 내부 임포트를 쓰기도 하지만 장고에는 mname, table name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적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장고는 어떻게 문자열을 임포트 해올 수 있었을까요? 알아본 결과 장고에는 임포트 스트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리 패스라는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그 모듈 패스와 클래스 네임으로 나누고 이들을 캐시드 임포트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모듈,
시스템 모듈이 잠시만요. 시스템 모듈. 익숙하죠? 여기 이 경로가 있는지, 스펙이 있는지, 초기화가 됐는지 등을 검사합니다. 이 모듈을 통과하면 input lib이라는 라이브러리에 input 모듈 메서드를 통해 임포트를 합니다. input 모듈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임포트 과정을 거쳐서 모듈 객체를 글로벌에 등록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를 통해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도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임포트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임포트문을 쓰지 않아도 임포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제노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을 실행해서 import this를 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죠? 그냥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임포트가 돌아가는 방식과 서큘러 임포트 에러가 났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트릭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큘러 임포트가 생긴다면 뭔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잘못 설계된 코드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코드를 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코드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에러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코드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저는 사실 임포트와 친해지기 위해 파고들어 봤는데 오히려 더 깊은 심연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도 배울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에러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곤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제 코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 이와 같은 사소한 이슈에 가로막혀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와 싸우고 계실 모든 개발자분들 화이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후로 임포트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앞텔 윤수진이었습니다.